지금 밴쿠버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저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뭘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칼스라는 햄버거 집인데 저 처음 먹어봅니다. 추울 줄 알고 겨울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거든요. 이번 겨울에 저거 처음 꺼냈습니다. 역시나 과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 포장은 합격. 비주얼은 빅맥이랑 비슷한. 여기에 맞더냐 또 올 것 같진 않아. 차라리 맥도날드나 A&W를 가겠다. 저는 이제 공부 다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됐어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됐고 뭐 봐야죠 뭐. 그래서 이제 과제 강의 들은 것 중에 강의 자료 보고 퀴즈를 풀려고 했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퀴즈를 먼저 풀어서 퀴즈 냈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은. 그래서 집에 갈 건데 지금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옵니다. 밴쿠버 이제 따뜻해지는 줄 알았는데 시험 끝.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 시간 한 3시간 줬는데 저 한 30분 만에 끝냈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온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총 24문제 나왔고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다 객관식이었어요. 사실 제 목표 점수는 50점이었거든요. 근데 50점은 나오지 않을까. 20점 만점에. 그리고 저 예전에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뭐 학교에서 시험 시간 2시간 주면은 1시간 만에 쓰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라도 그냥 2시간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더 붙잡고 있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후딱 내버리고 컴퓨터도 지금 바로 꺼버렸어요. 저는 이제 쉬어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좋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네. 그냥 얘기하면서 해도 될 것 같아. 크게 말해요. 안 돼. 일단 웜인지 쿨인지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웜이랑 쿨은 차이는 옐로우와 파랑색이에요. 조금 푸른빛이 보이는 게 이제 쿨톤이고 옐로우빛이 보이면 그거는 웜톤이에요. 우리는 동양인들이 옐로우 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웜톤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내가 쿨인지 웜인지를 알아야 옷이나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내 얼굴을 더 부각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내 얼굴을 더 살아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퍼스널 컬러를 하는 건데 정답은 없어요. 뭐 쿨인 사람이 웜톤을 입지 말아야 되는 법도 없고 웜인 사람이 쿨을 입지 말아야 되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중요한 자리나 인터뷰나 뭐 내가 좀 약간 돋보여야 되는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컬러만 알고 있어도 내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아니까 그 컬러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웜과 쿨을 먼저 구별을 하면서 이제 찾을 건데 고객님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말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웜톤이에요. 얘는 웜. 쿨을 댔을 때. 같은 핑크 계열인데 얘가 노랑 색깔이 좀 더 있어서 웜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살짝 노란빛이 보여요. 네. 근데 핑크지만 노란빛이 보여. 네. 근데 얘는 딱 봐도 시원해 보여.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별을 했을 때 고객님은 이거를 댔을 때 조금 편안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를 대면 다크서클이 조금 올라오면서 좀 창백해져. 시체가 약간 귀신같이. 약간 네. 귀신같이 좀 창백해져. 지금도 보면 네. 확실히 이건 좀 편해 보여. 근데 얘를 대면 다크서클이 더 올라와. 확실히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웜을 갖다 댔을 때. 네. 근데 웜톤인 사람한테 쿨을 갖다 대면 창백해져. 지금 고객님 특징처럼 막 다크서클 심해지고 수염 더 회색으로 보이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쿨톤인 사람한테 웜을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치칙 더 노래져요. 제가 쿨이에요. 네. 근데 저는 웜을 갖다 대면 네. 얼굴색이 노래져요.
그럼 편안해 보이는 거랑 다른? 달라, 완전 달라요. 편안해 보이지가 않고 그냥 노래져서 밸런스도 안 맞고 너무 노래지기만 해가지고 다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 보면 고객님은 이 색깔이 훨씬 더 편안해 보여. 다크서클이 도드라 보이지도 않고 네. 피부톤이 다 균일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를 갖다 대면 약간 그림자들이 울긋불긋해지고 그림자는 더 그림자져 보이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보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색깔이 균일해지고 네, 네. 지금 다크서클도 심해졌어. 훨씬 편해 보여. 약간 이것도 지금 떠 있는 완전 네. 그냥,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지금은 웜과 쿨을 진단을 했고 고객님은 지금 봄 아니면 가을이거든요. 봄에는 라이트와 브라이트가 있고 네. 가을은 다크와 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볼 건데 그 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밝아요. 밝은 톤. 네. 근데 가을 쪽은 약간 탁하고 카키 색깔 같이 조금 텁텁하고 맑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걸 찾을 거예요. 네. 봄인지 가을인지. 이거를 됐을 때 지금 컬러는 사실 다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왜냐면 웜인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명도나 채도를 더 진하게 할지 어둡게 할지를 보는 거거든요. 밝은 톤으로 됐을 때 훨씬 화사해 보여. 네. 네? 이거 아까 됐던 컬러거든요. 네. 이거 아까 잘 어울렸잖아요. 지금도 보면 얼굴 색깔 잘 어울려요. 갑자기 이걸 됐을 때랑 이게 균일해 보이고 가을 레드를 됐을 때는 네. 약간 어두워지는 게 네, 있어요. 네. 밝아지고 살짝 어두워지고. 아까 확연히 티가 나는데 네. 지금은 그때만큼은- 약간 모르겠죠. 그때만큼은 티가 안 나요. 어, 근데 굳이 고르면은 어떤 게 더 편안해 맞아. 보이냐라고 그걸 하면은 찾아야 돼요. 갑자기 확 칙칙해져. 엄청 칙칙해져. 이게 훨씬 브라이트해 보이고 얼굴이 더 확 살아. 쿨톤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고객님은 이쪽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랑 둘 중에 고민을 하면 이거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쿨 쪽으로는 가면 안 돼요. 살 때 모든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니까 베스트 컬러가 아니어도 그래도 웜으로 가야 되는. 이것도 봐봐. 아,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카키색은 진짜 너무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린데? 캠핑 좋아하잖아요. 이거 캠핑색이야. 그게 많아요. 이 캠핑색이잖아요. 어. 아웃도어. 그래서 가을 하면 아웃도어, 봄 하면 개나리, 파르파르, 뭐 새싹이 돋아나고 정답은 없어요. 활용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고객님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거는 어떤 컬러가 지금 베스트고 어떻게 해야 어떤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이걸 찾아주는 거라서 뭐 이거 집에 만약에 있어. 근데 뭐 이거 안 어울린다고 해서 갖다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아니고 안 입을 것도 아니야. 입어도 되는데 네. 고객님은 쿨은 피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네. 턱선이 네. 사냐 안 사냐. 이거 색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이 쪄 보일 수도 있고 얼굴이 넙대대해 보일 수도 있고 갸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객님도 보면 됐을 때 여기 턱선이 없어. 그리고 이 목이랑 얼굴색이랑 지금 똑같아 보여요. 네. 근데 이 정도 컬러만 돼도 약간 턱선이 살아요. 더 맞죠? 그림자가 약간 네, 지는. 그림자가 지고 편해 보여. 이 색깔을 됐을 때는 더 이렇게 돼 보여. 턱선이랑 입술색을 봐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턱선과 입술색. 네. 이 톤을 냈을 때는 네. 입술 톤도 조금 날아가고 그쵸. 턱선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경계가 없어. 근데 채도가 조금씩 들어가면 입술도 색깔이 좀 살고 목이. 이것도 훨씬 좀 이렇게 네. 닮은 이게 브라이트 톤이거든요. 얼굴 톤이랑 피부 톤은 다 그대로인데 입술색이 날아가냐 턱선이 안 보이냐 얘를 갖다 대면 입술색도 그대로고 턱선도 그대로예요. 저희 아까 점점 이렇게 좁혀가면서 네.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네요. 맞아요.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솔직히 목걸이에 걸려 있으면 어떤 옷이 걸려 있으면 이거 절대 손이 안 가는 컬러거든요. 저 이거 한번 드셨어요? 이거 고객님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이거 완전 신호등 색깔인데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써요? 브라이트인 사람들은 색깔 활용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고객님은 제가 볼 때 지금 여태까지 컬러를 대봤을 때 봄 브라이트예요. 웜의 봄 브라이트거든요. 이것도 색깔 날라가요.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다 밝아지니까 펑펑해 보이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평평해 보이고 일단 목과 턱선에 구별이 안 가면 여자들도 메이크업 할 때 쉐딩을 이렇게 쳐요. 네. 그게 이제 얼굴 갸름해 보이게 하려고 치는 건데 네. 남자들은 메이크업을 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컬러를 알고 있어야 그만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한테 더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장을 안 하니까. 내 화장을 안 하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옷밖에 할 수 있는 게 그쵸. 없어. 무채색만 입잖아. 자기 컬러를 뭔지 모르는 거야. 무채색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지만 고객님처럼 이렇게 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무채색을 입으면 칙칙해 보여요. 근데 이거 컬러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네.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뭐 살 거 아니잖아. 이거를 지금 사야 돼. 이런 거 구하기 힘들 이거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냐면 세일 코너에 있어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네. 이거는 세일 코너에 있어요. 그래서 세일 코너 가면 이런 컬러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이게 걸려있으면 이걸 사냐? 안 사잖아.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거를 포인트 컬러로 쓰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것도 네. 비니 같은 거 네. 이런 컬러도 있잖아요. 내 얼굴에 가까이에 있는 펄순한 컬러를 이용하면 오케이. 쉬워요. 저 이거 이 모자 오렌지 이거 색깔. 있어요. 모자 이거. 지금 너무 확 살잖아. 오렌지가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그래서 주황 모자 샀나 봐요. 저 제일 최애 모자거든요. 아,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손이 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파악하고 있거든. 이제 몇십 년 살면서 내가 어울리는 컬러를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다크인데 네. 전 밝은색 컬러가 없어요. 다 까만 옷, 진한 남색, 뭐 아. 약간 그런 컬러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봄, 겨울의 아. 컬러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거 입잖아? 네. 저 얼굴이 더 커 보여 보이고 살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다크 컬러를 사용하면 턱선이 갸름해 보이고 지금 이거 또 셀 코너에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사람들이 손이 안 가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할인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저 있어요. 다음에 이 색깔 옷 입고 와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저 이 색깔 아. 저 이 색깔 있어요 집에 티셔츠. 그러면 한번 입고 와봐요. 내가 봐줄게요. 이거 진짜 아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트인 사람들은 사실 저도 이제 진단해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 왜 불쌍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컬러는 사실 그쵸.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 말대로 샀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잠옷으로 밖에 못 잠옷이 입어. 되죠. 그럼 집에서만 예쁜 컬러를 입고 있는 거잖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브라이트라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나는 차라리 이 미드 컬러를 지금 이 밝은 컬러보다 이 미디 컬러도 했을 때 훨씬 살고요. 네. 이렇게 채도가 진해지면 더 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만 입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잘 못 쓰겠으면 브라이트인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중간톤. 그래서 염색 같은 거를 하더라도 네. 이제 저도 이거 배워온 이유가 사람들 펄스널 컬러를 찾아주고 네. 염색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배워온 거거든요. 네. 염색하시는 분들한테 진단해주고 원하는 컬러를 비교했을 때 펄스널 컬러랑 원하는 컬러랑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최대한 베스트 컬러를 찾아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배워온 거거든요. 봄인 사람들한테는 회색 쪽보다는 그냥 밝은 블론드 느낌이나 약간 골드 느낌, 오렌지 느낌 이런 따뜻한 색깔 계열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중간고사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검사하려고 합니다. 우선 20점 만점이었고요. 제 목표는 50점입니다. 작게 잡아서가 아니라 진짜 50점만 나와도 잘하는 거라서 손을 가려야겠다. 지금까지 점수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20점 만점이고요. Not bad, not bad. 저는 이렇게 50점 넘었습니다. 성공. 시험 성적은 중간고사는 50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세입자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입자가 있는데 그 계약서 상에는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아들 한 명이고요. 아들이 그 당시에 풀타임 잡이 없어서 아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2명 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 관련 영상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살면서 이제부터 저는 그 아들을 아들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 그 아들놈이 살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나가냐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잘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 아빠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이번에 새로 살 건데 어쨌든 렌트비가 나가니까 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한테 나가겠다고 노티스를 줬어요. 2달 노티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너 이제 왜냐면 아들도 이제 나이가 좀 27인가 그래요. 그럼 한국 나이로 거의 30 가까이 된 건데 렌트비를 아빠가 계속 내주고 있는 거죠.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집도 사야 되고 나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연락도 안 받고 그 대화 불능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와서 저는 사실은 그 부자가 문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를 보고 아저씨가 나가겠다는 말을 취소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계속 살겠다고. 근데 저는 이미 그 집 새 테넌트를 찾기 위해 공고를 올려놨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가격이 지금 받는 것보다 많이 올라갔음에 불구하고 많이 연락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렌트비를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있던 상태인데 그래서 아저씨랑 통화를 했을 때 아저씨가 만약에 나간다고 얘기한 거 취소할게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미 나간다는 노티스를 받았기 때문에 안 돼, 너 네가 노티스 준 대로 나가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볼게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저씨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 아들이랑 지금 대화가 안 된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 달래요. 에빅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 내거나 뭔가 범법 행위 등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뻗팅기게 되면은 그 RBC 말고 그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조정위원회, 뭐 세입자 조정위원회 이런 거랑 같이 통해가지고 경찰을 대동해서 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쫓아내는 뭐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 이거 되게 말로만 듣고 해본 적도 없고 아직 알아본 적도 없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아저씨도 나이도 있으시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별로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미안하다, 깨끗하게 못해서 미안하다, 일단은 그 쫓아내는 거를 좀 진행을 해달라고 했고 대신에 뭐 산 만큼 렌트비를 줄 거고 또 집에 만약에 데미지가 있으면 그것도 고쳐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혹은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저는 지금 막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 귀찮은 일이 생긴 거죠. 아마 그 세입자 조정위원회 뭐 그런 데 통화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아마 살짝 알아봤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 같아요. 뭐 그 경찰 대동 수수료, 뭐 서류비 등등 내는 건데 아마 그것도 그 아저씨가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의 갈등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혹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세입자를 받아본 건데 잘못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새로 세입자 구하는 공고를 올려서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집을 언제부터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해놨는데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렌트를 당장 줄 수 없다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세입자 갈등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If you are a respondent, you will find your dispute access code on the Notice of Dispute Resolution. Except in person, and kiosks are available for self-service only. Please choose from one. Hi, this is Alex Han. I have a problem with my tenant. Which is the issue? So the issue is we had a lot of issues and we tried to fix the problem. He said he's not gonna pay the rent. Withhold rent. They have to have a reason. There's only very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tenants can withhold rent. It's actually more complicated. Has been paying the rent 100%. Decided to discontinue our agreement. So he wanted to end our tenancy. Had to pay for it. So that's the problem I'm having. He has to pay, but he is not gonna pay. So I want to ask you about that. So can I give them 10 days of notice? Do they have to pay rent at the start? They did not pay yet. Yeah, they have up to midnight tonight Okay. to pay the rent if it's on the 1st. Yeah, If they don't pay, tomorrow you can serve them a 10-day notice to end tenancy. yeah, Then they'll have 5 days to either pay you the full rent yeah. or dispute the notice. Okay. Okay, if they don't do that, then you can apply for an order of possession. So I'm pretty sure they're not gonna reply anything. No answer for the 10 days notice. So what's next? So Yeah, then you apply for an order of possession. You Or- can apply for an order of possession. yeah, order of possession. What's next? Yeah. And then a hearing will be scheduled.
Yeah. Okay, so do you have a written tenancy agreement? I do. Okay, I can give you the information. So you can I can email it to you if you want. You can do two things. You can either apply, so if you keep a copy of the 10-day notice and serve it with a witness or serve it to them by registered mail, you can apply for a direct request. 여러분, 점점 제 멘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또 그 회사 이거 여기 위협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느라 또 시간도 낭비했고 또 왔는데 와서 새로 받았어요. 받았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프린트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세입자한테 레터를 써서 이메일로도 보내고 메일로도 보내고 또 혹은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식으로 노티스를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되도록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집이 머니까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메일이랑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내려고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카드를 새로 오늘 받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할 수 없대요. 하루가 걸린대요. 이게 원래 어카운트랑 연결이 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어차피 오늘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늘 프린트를 해도 메일을 오늘 보낼 수 없다. 내일 보내야 하니까 내일 프린트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회사 일도 또 바빠지고 있고요. 이번 주 일이 많아갖고 그리고 또 과제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과제도 지금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바빠서 오늘도 계속 일했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해내면 된다. 운동도 지금 며칠째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멕시코를 중간고사 끝났다고 잡았는데 그 전에 과제를 다 끝내고 싶은데 아마 가서도 과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가서도 과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완전 푹 쉬고 싶으니까 아무튼 이 프린트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막 아까 여기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프린트 안 된다. 그랬더니 프린트가 급한 거네요. 급한 거다. 그러니까 스테이플스를 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물어봐? 그럼 사실은 자기 메일로 보내면 프린트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카드는 제가 또 얻다가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 퇴근하니까 옆에 문을 엄청나게 오지게 닫는 시끄러 죽겠는데 문좀 살살 닫지. 짜증나. 이게 다 그 세입자분 때문에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소음이 짜증날 땐 노이즈 캔슬링이 최고인 것 같아요.